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제가 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요. 서면 출원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디자인 전자 출원을 하려고 보니까 명세서 작성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은 미리 설치를 했는데 막상 사용을 하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요. 명세서 작성기 사용하는 방법과 전자제출까지 같이 배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명세서 작성기가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막상 따라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직접 디자인 전자 출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자출원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명세서 작성기에서 디자인 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용 파일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변환된 파일을 통합서식 작성기에 결합해서 전자제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출원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신 서면 출원서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작성해 놓은 서면 출원서를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작성을 해 두셨다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정도라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입력하기 전에 항목들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작성을 해 놓은 출원서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 디자인의 설명, 도면까지 전부 다 잘 작성하셨네요. 이제 이 명세서를 명세서 작성기에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제출을 하시려면 도면이 JPG나 TIF 파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는데 이미지 파일이 있으실까요? 네, 도면 칠면도에 대한 JPG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명세서 확인이 끝났습니다. 명세서 작성기를 실행해 주세요. 네, 명세서 작성기 실행했습니다. 네, 명세서 작성기가 실행되면 화면 상단 국내 출원 새 문서 클릭하겠습니다. 네, 클릭했습니다. 디자인 문서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우측에 디자인 출원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 디자인 도면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클릭했습니다. 식별 항목 선택 창이 나타날 텐데요.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이 아니시라면 별도의 선택 없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일반 디자인 출원이므로 그대로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어있는 명세서 화면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준비해 두신 디자인 출원서를 순서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기에 명세서 내용을 붙여 넣으실 때에는 식별 항목 밑에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식별 항목 옆에는 내용을 쓰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서면으로 작성한 명세서 내용을 항목별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이제 도면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JPG 파일이 7개인데 현재 식별 항목에는 도면 1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명세서 작성기에는 기본적으로 도면 1만 생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 2, 도면 3처럼 식별 항목을 추가해서 출원하시고자 하는 도면의 개수만큼 도면의 식별 항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식별 항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 입력 메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클릭하시면 식별 항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면을 선택하시면 도면 항목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이 위치할 자리에 커서를 두고 도면의 개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도면 식별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칠면도 모두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겠습니다. 커서를 도면 1 옆으로 옮겨주시고요. 엔터.
이미지 입력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하나의 식별 항목에는 하나의 이미지만 넣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지를 삽입하실 때에는 상단 메뉴바에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우클릭 후 이미지 메뉴를 선택해서 JPG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하나의 식별 항목마다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인 추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한 디자인 명세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명세서 작성기 상단에 대한민국 정부 상징 옆에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클릭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중인 명세서가 C 드라이브 아래, 키포 에디터 아래, 데이터 아래, HWPX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 파일은 입력, 수정, 편집이 가능한 HWPX 파일이고요. 아직 전자제출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HWPX 파일은 바로 전자제출이 되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HWPX 파일은 작성 및 수정용 파일이고요. 실제 전자제출을 위해서는 전자제출용 HLZ 파일로 변환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HWPX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파일 이름을 입력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띄어쓰기나 특수 문자 없이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HWPX 파일을 HLZ 파일로 변환하면 HWPX 파일이 그대로 HLZ 파일명에 적용이 되는데요. 파일 이름에 띄어쓰기나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자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장할 때 띄어쓰기나 특수 문자 없이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띄어쓰기 없이 파일명 입력하겠습니다. 네,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HWPX 파일을 전자 제출이 가능한 HLZ 파일로 변환하겠습니다. 3단 메뉴바에 홈 버튼 눌러주세요. 제출 파일 생성 변환 클릭하겠습니다. 네, 제출 파일 생성 변환 클릭했습니다. HLZ 파일을 저장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났네요. 네, 명세서에 형식상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HLZ 저장 창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오류가 표시된 부분을 수정한 뒤에 다시 저장하시고 생성 변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키포 에디터의 데이터에 HLZ 폴더에 전자제출용 HLZ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변환한 파일을 통합 서식 작성기에 결합해서 전자 출원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통합 서식 작성기 실행해 주세요. 네, 통합서식 작성기 실행했습니다. 통합 서식 작성기 왼쪽 메뉴에 지식재산처 민원 서식 작성 소프트웨어 하단에 국내 출원 메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디자인 등록 출원서 찾아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등록 출원서 더블 클릭했습니다. 양식이 열리기는 했는데 입력할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 전부 다 입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필수 입력 사항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가장 위에 구분 항목, 그리고 출원인, 그리고 물품류, 다음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창작자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분 항목, 출원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창작자가 필수 입력 사항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명세서 작성기에서 변환을 둔 HLZ 파일을 통합서식 작성기에 결합하시면 물품류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만 명세서를 결합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분 항목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구분 항목 선택해 볼까요?
네, 구분 항목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하죠? 출원하시고자 하는 디자인이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인지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출원의 차이는 뭔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심사 기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사 등록 출원은 보통 심사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일부 심사 등록 출원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빨리 바뀌는 분야에 빠르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출원하시면 모름에서 한 달 정도면 등록이 결정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인지,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네, 만들어 놓으신 명세서에 입력하신 물품류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출원하시려는 물품의 물품류가 1류, 2류, 3류, 5류, 9류, 11류, 19류에 해당이 되시면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출원하려는 골프공은 21류니까 저는 심사 등록을 선택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출원인 항목을 입력하면 될까요? 그 전에 명세서를 먼저 결합해 보겠습니다. 통합서식 작성기 상단 메뉴에 명세서를 클릭해 주세요. 네, 명세서 클릭했습니다. 명세서를 클릭했더니 첨부서류 입력 팝업창이 뜨네요. 여기에 HLG 파일을 첨부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파일 첨부를 클릭하셔서 HLZ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경로 알려드리겠습니다. C 드라이브 아래, 키포 에디터 아래, 데이터 아래, HLZ 폴더로 들어가시면 저장해두신 HLZ 파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파일 찾아서 첨부하겠습니다. 명세서를 첨부하니까 물품류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리고 출원료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됐네요. 이제 출원인하고 창작자 부분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출원인 명과 특허 고객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특허 고객 번호와 출원인명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창작자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하다면 출원인과 동일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출원인과 동일 버튼 클릭했습니다. 네, 이제 필수 입력 사항은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리셔서 수수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사님, 수수료가 94,000원에서 28,200원으로 변경이 됐네요. 네,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 유형이나 창작자 정보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소기업, 청년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 감면이 됩니다. 감면 사유 항목 오른쪽 끝에 있는 면제 감면 대상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면제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아래로 스크롤을 해보니까 면제와 감면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저는 개인이고 창작자도 동일해서 70% 감면을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수료 면제 감면 대상 안내 창을 닫고요. 통합 서식 작성기로 이동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서식 작성기 상단 메뉴에 저장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클릭했습니다. 키포넷의 피킵스의 데이터의 PDF 폴더에 자동 저장되네요. 그런데 저장을 할 때도 파일명에 특수기호나 띄어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파일명에 특수기호나 띄어쓰기 없이 작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기호나 띄어쓰기 없이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되었습니다.
출원서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메뉴 우측 끝에 있는 문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출 마법사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출 마법사 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서식 입력 중에 오류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저장,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문서 제출 버튼 클릭했습니다. 제출 마법사 창이 활성화된 게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 제출 마법사 창에서는 작성한 출원서의 오기재 여부와 형식상 결함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제출 여부 확인을 통해서 동일한 디자인명으로 이미 출원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출 전에 문서 검증과 중복 제출 여부를 모두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제출 마법사 팝업창 하단에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온라인 제출 문서 검증과 중복 제출 여부 확인 모두 체크했습니다. 네, 모두 체크하셨다면 제출 문서 생성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통합 뷰를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두신 출원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원인, 그리고 창작자, 수수료 모두 정상이고, 디자인 출원서도 제대로 입력이 됐네요. 네, 만들어 두신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이 통합 뷰를 닫겠습니다. 마우스를 가장 상단 우측 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빨갛게 반전된 X를 눌러서 통합 뷰를 닫겠습니다. 네, 문서 닫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형식상 오류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검증 결과 정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 단계 클릭하겠습니다. 중복 제출 여부 확인을 위해서 전자서명이 필요한데요. 서명 전에 있는 출원인명을 클릭해 주시고요. 서명 버튼 클릭. 인증서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서명 전에 있던 출원인이 서명 후로 이동이 됐다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중복 아님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다음 단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제출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온라인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출원서가 지식재산처 서버로 전송됩니다. 네, 온라인 제출 버튼 클릭했습니다. 네, 온라인 제출이 완료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출 결과 안내 창이 나타납니다. 제출 결과 안내에서는 접수 번호와 출원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모든 출원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수수료는 사무실에서 바로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고요. 특허로 사이트 접속하겠습니다. 네, 특허로 접속했습니다. 특허로 사이트 상단 메뉴에 수수료 관리에 마우스 올려주시고요. 수수료 납부 클릭. 이 수수료 납부 창에서는 온라인 납부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 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출원료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수료는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수수료는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이 휴일이라면 휴일이 끝나고 업무가 시작되는 첫째 날까지 수수료를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지식재산처에서는 수수료 미납으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 미납 보정 요구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수수료 완납이 되지 않으면 출원 무효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출원료 납부 일자를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제출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전자제출이 어렵다고만 느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고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혼자서도 전자제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전자출력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